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2025년 1월 1일 첫 번째 이야기는, 조금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유쾌한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2024년은 굉장히 우울했지만, 2025년 첫 번째 이야기는 그래도 나름 이걸 정의구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선은 테라의 권도형, 이 사람 아시는 분은, 코인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결론적으로 미국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년까지 이제 형 집행이 가능해진 그런 상태인데, 우선은 뭐 이 테라 권도형, 그래서 이제 루나 코인으로 유명하지, 이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코인 하나가 코인 하나가 99%가 날아갔습니다. 99%가 날아가서 그 규모가 거의 50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5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 50조의 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규모잖아. 국내 투자자보다는 외국 투자자들이 훨씬 많았어. 그래서 루나코인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알려진 코인은 아니었거든요. 한참 그런 뭔가 코인이라는 게 불장이 왔을 때 뭐 너도 나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국내 피해자들은 좀 적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뭐 국내 투자자가 적었다고 해서 그게 뭐 다행이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본사회에선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자가 나왔을 거고, 분명히 이 코인 사태로 인해 갖고 분명히 여러 골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게 뭐라 사기라고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실패라고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 규모 자체가 너무나도 천문학적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밝혀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권도영은 이제는 엿됐다. 그거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뉴스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헤드라인 이렇게 나왔어. 몬테네그로 테라 권도형 미국 인도 결정. 그래서 서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권도영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인도되길 되게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같은 죄로 두 번 처벌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번 처벌받으면 미국에서 어떻게 처벌 못 하고, 미국에서 처벌받으면 한국에서 처벌 못 하는 건데, 권도영 측은 한국으로 가기를 되게 강력하게 희망을 했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미국으로 인도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권씨 미국 인도 명령에 서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 아무래도 좀 미국에서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미국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머리는 빡빡 밀어가지고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 살 이렇게 빠지니까 유튜버 누구 닮았는데, 여튼간에 미국 인도 요청이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결론으로 결국에는 미국으로 끌려가게 된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권씨 측에서는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걸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50조 넘는 피해가 발생을 했고, 이때만 해도 좀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인터뷰도 약간 좀 오만방자하게 좀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내가 보기에는 좀 뭔가 제2의 일론 머스크를 꿈꾸는 약간 그런 허세병 같은 것도 보이긴 했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한 방에 무너지게 된 거지. 그리고 이때가 보면 딱 잡혔을 때인데, 잡혔을 때는 되게 포동포동하잖아, 나름. 그지? 나도 사실 포동포동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살이 빠진 걸로 보이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야. 법이 얼마나 개판이면 범죄자가 한국에서 처벌을 받고 싶어 하냐. 이게 배대시였고, 두 번째는 최대 100년, 진짜 바람직하다 미국,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인터뷰도 영어 아니면 안 하는데 당연히 재판도 영어로 하는 미국으로 아주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 어떤 언론사에서 이게 인터뷰 하자니까 자기는 영어 아니면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50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렸을까. 미국행 축하한다. 징역 100년에 벌금 50조 받아라.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리고 형의 잔소리, 이 사람은 제 방에도 제 유튜브에도 댓글 한 번씩 다시는 분인데 이 여기도 잘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한국이 올 줄 알고 김현장 미리 선임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만큼 한국법이 만만한 거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한국에는 그런 공식 같은 게 있잖아. 뭐 전관예우라는 게 있냐 없냐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은 전관예우 같은 거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잖아. 그 전관예우라는 걸. 그래서 흔히 뭐 판사에서 한번 이제 은퇴하면 첫 사건은 무조건 이기게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나가갖고
쥐꼬리가 아니라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도 정관예언한 건 있다고 보는데, 만약 그랬을 거야. 뭐, 맨 처음에, 권도영의 시나리오는 방금 전 말한 것처럼 막 초호환단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방금 말한 대로 뭐 중형 맞는다고 해도, 요새 가장 심하게 때린 게 얼마지? 가장 심하게 때린 게 내가 한 십몇 년까지 본 것 같거든. 십몇 년도 나오기도 쉽지가 않은데, 근데 나와봤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한 20년 맞고, 그 다음에 뭐 얘 돈 많으니까 코인 또 어디다 꼽을 쳤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뭐 맨날 변호사 접견하면서 맛있는 거 먹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모범숙 이런 걸로 해갖고 이제 뭐 형량 감형 받고 나와서 꿍쳐둔 코인으로 이제 놀려고 했겠지 아마. 근데 미국으로 가면 이게 쉽지가 않아지게 된 거야. 그래서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법이 강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 그리고 이 100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100년까지도 때린다고 하더라고. 경제사범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권도영 징역 100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걸 보게 되면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야. 미국에서는 100년형 징역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이유로 미국행을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거부를 했고, 그리고 나름 이제 권도영의 그런 이력에 대해서도 보여주더라고. 나름 이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근무하고 머리가 좋았던 건 분명히 컴퓨터 공학 전공해가지고. 근데 뭐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범죄가 다 합산돼서 나오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면 그중에서 가장 센 걸 때린다고 하면 이 혐의가 총 8개가 걸려 있다 하더라고. 증권 사기, 상품 사기, 그리고 통신망 이용한 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게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최대 100년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병가주의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가중주의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거 있을 때 이 루나 사태 터졌을 때 한 일본인 트위터가 좀 돌아다녔던 게 있거든. 그게 뭐였냐면 루나로 파산을 했다. 아내의 자산과 함께 4천만 엔 노후 자산 4억 원을 여기다 묻었는데 컨설턴트의 이야기에 전액을 투자한 내가 바보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돌아다니더라고. 뭐 아내한테는 이야기를 했고 서로 울면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가상화폐에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나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그거 같아. 제가 똑같이 이렇게 뭔가 투자 상담을 받더라도 사람들 보는 뷰가 좀 너무 많이 달라. 그래서 나름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랑 그리고 형성해 나가는 가운데서 수익률을 보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하방이 막혔는데 6%가 가능하다 그러면 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걸 물어봐.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근데 한국 오히려 이제 이걸 형성해 나가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때 말로 그냥 상한가인데 맞으면 30% 아니냐고, 6%가 뭐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당시 루나코인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뭐 앵커 프로토콜인가 그렇게 해서 뭐 가만히 있으면 이자식으로 주는 게 거의 한 20% 됐다고 알고 있어. 그럼 애초에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야. 그래갖고 이 부분에 대해 갖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루나코인 같은 게 크게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게 스테이블 코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터진 거거든. 그래서 일반 알트코인이었으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 떨어지게 되면 저항 나오고 또 반등 나오고 그게 뭐 데드캣 바운스든 뭐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데,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어느 정도 기준 달러와 1대1로 이렇게 맞춰놓게 돼 있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한순간에 이제 대규모 매도가 쏟아지게 되면 이 패깅이 깨지게 되면 복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복구가 안 된 거야. 그때 사람들이 놀라갖고 이게 왜 복구가 안 되지? 너도 나도 막 다 던지기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그게 99%가 날아가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축하 형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 한참 그 코인이란 게 붐이 들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기초자산이라는 게 어떻게 달러로 돼 있는데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지 못할 때 대규모 매도가 나오게 됐을 때 나중에 그 패깅이 못 따라가게 되면 패닉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슈카 넌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저격한 사람이 있거든. 김서준이라는 아저씨인데 이 사람은 루나 사태로 4조를 날렸습니다. 4조, 야, 상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아직도 근데 뭐, 코인 예찬론자로 아직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제 권도형은 이제 엿되는 일밖에 안 남았긴 한데, 근데 저는 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대한민국도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말고 좀 이 금융적인 지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나는 좀 교과서적으로도 좀 가르쳐야 된다고 봐.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자산 시장 보면 부동산에 너무 몰빵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이긴 한데, 근데 뭐 금융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도 없이 그냥 이게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한마디로 통치려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금융 지식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좀 애들한테 빨리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에 뭘 더 기대하겠어요. 그지?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첫 이야기는요. 그래서 뭐 결론은 뭐 권도영이 엿됐다라는 이야기고요. 향후 이 사람이 몇 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징역을 원래 좀 세게 때리거든. 세게 때리는 편이야. 그래서 미국 법 자체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세게 때리는 편이 있고, 근데 미국 법도 좀 희한한 게 돈으로 또 치대면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잘 빠져나가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끝까지 봐야지 알겠지만,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한국보다는 훨씬 더 강한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권도영이 뭐 본인은 자기가 이제 실패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근데 이미 너무 여러 가지 많은 혐의가 걸렸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비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듣기로는 또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패깅을 다시 복구를 하려면 그때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다시 그걸 원위치를 시켜놓으면 되는 건데, 결국에 마지막에 비트코인을 빼돌렸다고 내가 마지막에 기사로는 그렇게 들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의 성실 의무의 위반이니까 아마 중형을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그냥 평온하게 무탈하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